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몸식을 하라. 네, 몸식 처음 들어보셨죠? 네, 닥터유가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사를 하시나요? 많이 알려진 거로는 채식을 한다, 육식을 한다, 아니면은 소식을 한다, 이런 것도 있겠죠. 자연식을 한다, 아니면은 유기농식을 한다, 또 어떤 분은 야식이 문제니 야식을 안 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다이어트식을 한다. 네, 많은 다이어트식이 있죠. 네. 자,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진 거고요. 닥터유가 만든 이 식사법에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반식이 있습니다. 반식과 온식이 있고요. 또 이미 이거는 다들 알려진 용어지만 닥터유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죠. 주식과 간식이 있습니다. 반식과 온식. 네, 온식이라는 것은 1인분이 아니고요. 내가 현재 먹고 있는데 살이 찌거나 빠지지 않는다. 이게 온식이고요. 반식은 온식의 반. 그러니까 내가 평소 먹고 있는 걸 온식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체중 변화가 없다면은 그거의 반만 먹는 게 반식이죠.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육식이냐, 채식이냐, 자연식이냐 하는 건 전부 다 음식의 종류가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종류의 또 다른 말이 뭐냐면은 좋고 나쁨. 이게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 음식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죠. 아니면 칼로리가 많냐, 적냐. 네. 그러니까 종류를 따지는 게 이제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거라면은 닥터유는 종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양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양, 평소에 먹는 양이 있고요. 종류에 관계없이, 그리고 아니면 그거에 반만 먹는 반식이 있는 거죠. 주식 간식은 뭘까요? 네, 주식 간식은 오로지 시간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 같은 시간에 먹기, 이게 주식이 되는 거고요. 음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간식은 아무 때나 먹는 거죠. 네,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간식입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요, 주식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고요. 예, 간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주식과 간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전혀 새로운 개념인, 사실 몸식에 대해서도 한두 마디씩은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몸식이라는 것은 내 몸에 저장된 식량 먹기입니다. 네, 식량은 뭘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네, 식량은 지방, 다른 말로 하면은 기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 몸에는 얼마나 많은 기름이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정말 과거와는 달라졌죠. 네, 제가 이제 보통 사람들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남자하고 여자를 보여드릴 텐데, 이 내 몸에 있는 지방, 기름을 갖다가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덱사라고 합니다. 네, 덱사, 영어로 DEXA인데요. 내 몸의 지방, 체지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렇게 체지방계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간접 방법이고요. 덱사라는 방법은 가장 정교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저 남자를 한번 봐보세요. 네, 남자가 이렇게 보통 살쪘다고 보이세요? 네, 물론 마른 체격은 아닌데 그냥 보통의 체격이죠. 예, 그런데 갖고 있는 기름이 그 밑에 보세요. 수치를 보시면은 21kg입니다. 그 중간에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녹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21kg입니다. 또 이 여성을 한번 볼까요? 네, 그냥 약간 통통하죠. 네, 약간 통통한 정도잖아요. 네, 예, 그런데 갖고 있는 기름이 23kg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만한 사람들은요, 다 20kg 정도의 기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 그렇습니다. 물론 저체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덜 갖고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20kg 이상의 기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20kg이면은 도대체 수치로 20kg 이러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생.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걔네들의 몸무게가 20kg입니다. 나는 유치원생 정도의 아이 하나를 갖다가 기름으로만 내 몸에다가 갖고 있는 거죠. 이걸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가 어디 있을까요? 남자는 그 20kg의 반을요, 배 안에 갖고 있습니다. 이걸 내장 지방이라고 합니다. 저 보이시죠? 네, 내장 지방. 남자들은요. 여자들도 물론 내장 지방이 있긴 합니다만 여자들은 주로 어디에 갖고 있느냐? 피하 지방, 그러니까 피부 바로 밑에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내장 지방이 많은 남자도 피하에 보면은 여자같이요. 네, 이렇게 피부를 보면은 이게 몰캉몰캉합니다. 네, 여자들은 그게 더 몰캉몰캉하죠. 네, 물론 여자들도 내장 지방이 있긴 하지만은 주로 피하 지방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내 몸에 이 기름이 얼마나 많냐 이렇게 이제 정확히 측정하셔도 되고요. 더 쉽게 하시는 방법은요. 그냥 내 적정 체중에서 내가 얼마나 오바인가 이걸 계산해내면 됩니다. 내가 적정 체중에서 10kg 이상이다. 그러면 플러스 10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 몸에 20kg의 지방을 갖고 있는 거고요. 내가 적정 체중에서 20kg 이상 비만이다. 그러면은 30kg을 기름으로 갖고 있는 거죠. 적정 체중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네. 닥터의 홈피에 가시면은요, 바로 적정 체중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내 몸에 기름이 얼마가 있는 것도 그대로 다 보여드려요. 하여튼, 적정 체중에서 얼마나 오바냐가 내 몸에 기름을 반영합니다. 20kg의 기름, 이 정도면은 도대체가 얼마치 식량일까요? 20kg, 1g의 기름은요, 9칼로리입니다. 9칼로리. 그러니까 20kg이면은 18만 칼로리입니다. 18만 칼로리. 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더 쓰기도 하겠지만은 한 하루에 2000칼로리 정도 소모를 합니다. 그러면 18만 칼로리면은 며칠일까요? 금방 계산 나오죠? 90일치입니다. 3개월치입니다. 네. 3개월 동안의 3개월치의 식량을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 다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분으로 친다, 1인분으로 친다, 그러면은 몇 인분일까요? 네. 상부 27, 270인분입니다. 네. 270인분을 갖다가 내 몸에 항상 갖고 다니는 거죠. 네. 없는 게 없습니다. 밥이요? 네. 밥도 되고요. 네. 내 몸에 지방은 다 됩니다. 네. 밥도 되고, 뭐, 채소도 되고, 뭐, 국물도 되고요. 또 고기도 되고요. 햄버거도 되고, 뭐, 현미밥도 되고, 다 됩니다.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그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미하고 채소 먹으면은 지방이 안 생길 것 같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억울해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고기라고는 뭐, 지방이라고는 정말 기름 한 방울도 안 먹고, 튀김도 안 먹고, 다 걸러내고, 기름은 정말 안 먹는다. 근데 왜 내 몸에 이렇게 기름이 많냐? 네. 이렇게 억울해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죠. 소를 보라고. 네. 소가 고기 먹는 거 봤냐고. 근데 소에는 왜 이렇게 기름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현미밥 먹고 채소 먹는다고 내 몸에 기름이 없는 게 아니고요. 뭐든지 많이 먹으면은 다 남는 것들은 지방으로 변환이 돼서 내 몸에 기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반대로요. 기름은요. 다 됩니다. 네, 말씀드렸죠. 밥도 되고, 뭐, 국물도 되고, 채소도 되고, 다 됩니다. 떡볶이도 되고, 다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영양소를 3대 영양소라 그러잖아요. 네, 3대 영양소는 지방,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입니다. 지방이 지방이 되는 건 이해하기 쉬우시죠? 네, 이건 쉽죠. 지방이 탄수화물이 된다. 이게 이제 지방이 어떤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냐면은, 중성지방, 이런 형태로, 물론 다른 지방이 여러 형태도 있지만은, 제일 많은 형태가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데, 그게 분해가 돼서요, 다시 포도당으로 재합성이 됩니다. 이것을,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과정을요.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지방은 당연히 포도당이 된다. 그러면 단백질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방과 단백질은 정말 별개 같은데, 네. 근데 지방이 단백질을 되는 과정, 네. 이것은 이제 두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째, 지방이 포도당으로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당이 다시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이것을 이제 단백질 합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이럴 때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은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네.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나누죠. 필수 아미노산은 먹어야만 보충이 되고, 비필수 아미노산은 몸 안에서 합성이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은 아미노산을 재료로 해서 다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하잖아요. 네,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게 네 가지가 있죠. 네,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이 네 가지는 몸에서 만들지 못하고요. 물도
물은 음식으로 좀 만들지만 물은 또 따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영양소로서 이 네 가지는 만들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아까 제가 3개월치 식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몸 곳곳에요. 이 네 가지가 저장이 돼 있어요. 역시 3개월치가 저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으로는 아까 이제 기본적인 걸 제공을 하고 나머지 여기서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3개월 동안 식량은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것, 네, 반드시 섭취해야 될 것, 그거는 이제 물 하나밖에는 없는 것이죠. 20kg의 기름, 이것을 다 먹어 채워야 될까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 몸에 뭐 단백질도 필요하고 뼈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데요. 지방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면 얼마의 지방이 성인한테는 필요할까요? 그게 10kg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지방도 역할을 합니다. 내 몸에서 필요한 조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kg은 필요 지방이 되는 거고 20kg 중에서 나머지 10kg를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잉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잉여 지방만 내가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잉여 지방이요 거의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네, 잉여 지방이 있으면은 외모가 어떻게 돼요? 네, 당연히 살이 쪄 보이고 미어 보이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네, 내 몸에 기름이 많으면은 혈압이 올라갑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집니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생기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죠. 뭐 심장병, 뇌졸중이 옵니다. 그리고 또 암의 원인이 됩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암들이 요새 많이 증가하고 있죠. 대장암, 유방암, 그 다음에 뭐 갑상선암, 신장암, 전립선암. 네, 과거에는 위암, 폐 이런 암이었잖아요. 자궁 이런 암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새로운 암이 생기는데 새로운 암의 공통적인 원인이 바로 내 몸의 잉여 지방입니다. 그뿐만일까요? 네, 몸이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력이 떨어지죠. 또 외모가 이렇게 살이 쪄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죠. 몸이 무거우면은요, 또 기력이 떨어지고요, 또 몸이 무거우면은요, 관절염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이 바로 이 잉여 지방이죠. 네, 이 잉여 지방 먹기가 바로 몸식입니다. 네, 몸식을 어떻게 하냐고요? 네, 몸식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하기고요. 두 번째는 몸으로 몸식하기입니다. 네, 마음으로 몸식하기, 몸으로 몸식하기. 네, 마음으로 몸식하기 쉽습니다. 이제 어떤 음식을 보더라도요. 저거 내 몸에 있네. 뭐 그냥 백인무식이 있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은요. 네, 혹시 갈비찜 드시고 싶으세요? 갈비찜 보시면은요. 여기 내 갈비 밑에 갈비찜 100인분 있네. 그거 하나 꺼내 드세요. 오늘 뭐가 당기세요? 혹시 치킨이 당기세요? 치킨 100인분 여기 있네. 하나 또 꺼내 드세요. 설렁탕 꺼내 드세요. 햄버거 꺼내 드세요. 또 현미밥과 채소, 그렇게 맛있게 그냥 기름이 잘잘 흐르는 이렇게 따뜻한 밥에다가 이렇게 뭐 싸면서 이렇게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여기서 꺼내 드세요. 네. 어떤 거든 내가 꺼내 드시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으로만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만큼은 덜 먹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마음으로 몸식하기입니다. 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내가 온식을 하고 있는데 덜 먹으면 그만큼 실질적으로 몸식을 하는 겁니다. 자, 몸으로 몸식하기, 이건 이제 진짜 덜 먹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미 반식은 어떻게 돼요? 50% 덜 먹기가 되는 거고요. 그냥 제가 10% 덜 먹기도 많이 말씀드리죠. 네, 그거는 한 숟갈 덜 먹기입니다. 매 식사 때 한 숟갈 덜 먹기 또는 한 입 덜 먹기. 네, 뭐 간식할 때도 한 입 덜 먹기, 조금 아쉬운 듯이 먹기죠. 네, 이렇게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만큼 몸식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덜 먹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위가 줄어듭니다. 위가 들어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한 일주일 정도만,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하면은 위가 진짜 줄어들어요. 진짜 줄어들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덜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한 숟갈 덜 먹고 한 입 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먹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위가 줄어드는 효과죠. 네, 이렇게 덜 먹고 몸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1인분이 많잖아요. 남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남겨? 난 남기면은 큰일 나. 너무 아까워, 음식이. 아니면은 남기면 죄야. 죄 짓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진짜 아까운 게 뭔지 아세요? 네, 진짜 아까운 거는요. 음식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비싸더라고 하더라도요.
진짜 아까운 것은 내 몸이 아까운 거죠. 안 그러세요? 내 몸이 아까운 겁니다. 진짜 죄를 짓는 것은 음식에다 죄를 짓는다고요? 아니죠.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게 진짜 죄죠. 네, 여러분들 요새도요, TV 보시면서 음식 보세요. 네, 이제 그거 그만 보세요. 혹시 보시면서, 야, 저거 맛있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거 여기 있네? 네, 여기 있네? 네, 음식이 절로 됩니다.